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하지입니다. 하지에는 낮 시간이 1년 중 가장 길어져서 14시간 35분 정도나 된다고 하네요. 하지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죠. 그리고 농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계절의 변화를 실감케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무척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고 있죠. 야외 활동 시 온열 질환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기원하며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온, 오늘도 뜨겁게 출발합니다. 네, FM 93.5MHz 전주 FM 935 라디오 전주온 51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최서은입니다. 오늘 첫 곡 레드벨벳 빨간맛 듣고 왔습니다. 요즘 정말 덥죠? 밖에 나가면 올여름 어떻게 보낼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절기상 하지인데요. 하지는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24절기 중 10번째 위치한 하지는 천문학적으로 1년 중 태양의 남중 고도가 가장 높은 시기로 낮의 길이가 가장 길죠. 그래서 지표면이 태양으로부터 가장 많은 열을 받기 때문에 하지 이후로도 더운 날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이제 계속 더울 것 같고요. 그리고 덥기도 하지만 하지쯤에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하지가 지나면 구름장마다 비가 내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구름만 지나가도 비가 온다는 뜻으로 하지 무렵의 장마를 잘 표현해주는 말인데요. 제주에는 이미 장마가 시작됐고요. 주말부터는 남부 지역이 장마철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장마가 6월 25일 시작해서 7월 25일 종료되었다고 한데요. 올해는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이 장마 기간에는 비가 자주 내리긴 하는데 요즘 장마는 과거와 달리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최근 장마는 일명 도깨비 장마라고 하네요. 좀처럼 종잡을 수 없이 갑자기 강한 비를 쏟아낸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장마가 원래 통상 제주도부터 남부 중부로 이렇게 정체 전선이 서서히 올라오면서 순차적으로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요즘에는 그 전국에서 동시에 장마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갑자기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피해가 더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장마보다 이 동남아 지역의 우기와 같다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비가 그치면 또 굉장히 또 덥기도 합니다. 올해 장마에는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요.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한문화국제협회 김관수 이사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공동체 라디오 어플 다운받으시면요.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북대는 가람 이병기 청년 시문학상과 최명희 청년 소설 문학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 기간은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고요. 공모 분야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부분 각각 시와 단편 소설입니다. 시는 시조 포함 3편 이상이고 소설은 1편 이상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는 전북대 신문사 편집국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7월 1일부터 전주시의 단독주택과 상가 지역의 쓰레기 배출 시스템이 변경됩니다. 재활용 품목별로 매주 2번만 배출할 수 있고 요일별로 배출 품목이 달라집니다. 배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고 배출 장소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재활용품은 투명 봉투에 담아 각각 분리 배출해야 하고 배출일이 아니면 수거가 안 됩니다. 지역별로 배출 요일이 다르고 배출 방법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니 변경된 내용 잘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3회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가 6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열립니다. 오감만족 이색체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생활소품과 수공예 작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장터가 마련되고 장신구 제작 등 체험, 놀이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금 연주와 난타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도 선보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사회적 경제과 063-281-249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 주거공간 정리수납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주거공간 정리수납을 전문가와 함께 이론과 현장 실습을 통해 배워보는 과정으로 교육 후에는 주거 취약계층 정리수납 봉사에 참여합니다. 교육은 7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총 6회 이루어지고 교육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교육 내용은 수납 전문가의 이해, 수납 용품의 종류와 활용, 주방 정리 수납, 거실, 현관, 신발장 정리 수납, 침구 정리 수납, 옷장 정리 수납, 냉장고, 욕실 정리 수납 등입니다. 교육 대상은 연 1회 이상 봉사가 가능한 전주시민 20명이고 선착순 모집합니다. 교육비는 무료이고 교육 장소는 전주 도시혁신센터입니다. 접수 기간은 6월 24일 월요일부터 6월 28일 금요일까지고요. 문의는 전주시청 건축과 주거복지팀 063-281-243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13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생활체육 우슈대회가 오는 7월 6일 토요일부터 7일 일요일까지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전주시 보건소 마음치유센터에서는 영화 치유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영화 그린북, 인사이드, 캐스터웨이, 소울과 함께 마음을 알아보고 회복하는 프로그램으로 7월 2일부터 23일까지 매주 화요일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다양한 마음의 문제를 겪는 전주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며 선착순 모집입니다. 신청과 문의는 전주시 마음치유센터 063-281-857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다양한 커피와 맛있는 디저트 카페 브링 라운지 93에서 후원하는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장범준 추적이는 여름비가 되어. 네, 장범준 추적이는 여름비가 되어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935 라디오 전주온 만남의 시간입니다. 지역의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이고요. 각자의 위치에서 멋지고 의미있고 또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K컬처,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의 맛과 멋을 세계로 알리고 있는 한문화국제협회 김관수 이사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말씀 한번 본인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한문화국제협회 이사장 김관수입니다. 네네.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네. 한문화국제협회 어떤 협회이고 또 언제 설립이 됐고 어떤 분들이 이게 함께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저희 한문화국제협회는 2015년도에 설립이 돼서 네네. 우리 K컬처 이제는 세계적으로 한국에 많은 엔조 단체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네네네. 라이온스, 노타리, 와이즈맨, BBS 등 네네. 이제 우리도 6.25라든가 일제 강점기 때 어려웠을 때 이제 있었지만 네네. 외국에서 엔조가 들어와서 한국에서 활동을 했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네네네. 진정한 한류의 본거지 전주에서 한문화국제협회를 저희가 결성을 해서 네네. 지금 세계로 보급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2015년에 생겼고요. 네. 그런 그동안 그럼 한문화국제협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 한문화국제협회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6대 한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한글, 네. 한옥, 한식, 한지, 한복, 한소리가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전주는 어떻게 보면 예향의 도시고 문화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미식의 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전주의 그 어떤 문화와 그 천년에 된 그 문화와 그다음에 우리 K푸드 또 전주의 음식을 세계에 음식. 알리는 그런 운동을 좀 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뭐 세계 알리기 위해서 해외도 갔다 오시고 뭐 또 그렇죠. 예. 예, 저희 식구들이 뭐 세계 여러 군데도 다녀오고 네네. 또, 예. 또 해외 활동을 꽤 많이 가시고 하면서 또 해외에 계신 분들도 초빙해서 예. 하기도 하고요. 대화도 하고. 네네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특별하게 이 한문화를 알리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한문화국제협회에서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저희가 한문화 이제 현주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특히 한문화 또 가장 한국적인 도시다는 이제 전주가 한옥마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한옥마을을 한류 문화의 메카로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옥마을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그 옛날부터 전해왔던 희노애락이 있던 막걸리 문화, 네. 특히 이제 막걸리 아리랑 김치 스리랑이라는 축제를 통해서 막걸리는 이제 우리 서민의 술이고 가장 오래된 이제 민속주의이기도 한데 네네. 그 민속주를 통해서 전주의 음식의 1000가지 요리가 네네.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주가 세계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로 4번째로 등록이 됐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막걸리 안주를 좀 다변화하는 거, 네. 그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막걸리 아리랑 김치스리랑 문화축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더 어떤 뭐 행사인지 제가 좀 궁금한데요. 이제 전주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2012년도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가 되자마자 저희가 기획을 했던 부분들인데 네네. 저 2016년도부터 이제 막걸리 축제를 하다 보면 다양한 이제 뭐 막걸리 이제 만드는 학교 네네네. 또 그다음에 막걸리와 김치 이제 우리가 김치는 또 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막걸리 춤출 때 김치 꽃피네라는 이제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네네. 뭔가 다양한 그 김치를 좀 세계화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하고 네네. 막걸리도 좀 다양하게 이제 청년들에서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드실 수 있도록 그런 막걸리를 브랜드화시키자 네네. 그런 취지로 있어서 막걸리 축제를 4번까지 했었죠. 저희가. 아, 그렇군요. 지금도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요즘 코로나가 와가지고 네네. 못 했었는데 네.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코로나 기간에 그런 행사들이 많이 또 중지가 돼서 아쉽기도 한데 네네네. 그런데 요즘에 그 저희가 이제 막걸리가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좀 다르고 네네. 전주가 막걸리가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뭐 네네. 막걸리 골목도 굉장히 유명하고. 네네네. 근데 요즘에는 조금 그게 좀 정체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참 아쉬운데 네. 이제 그 막걸리 골목이 한때 네네. 한 4, 5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이제 서울에서나 타지역에서 네네. 와서 저녁에 막걸리 한잔 하면서 흉금을 터놓고 이제 어떤 풍류도 즐기고 자기들 이야기도 하고 막걸리와 더불어서 이제 어떤 전주의 음식도 즐기고 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네네.
지금 막걸리 좀 안주가 네. 다변화되지 않았다. 아. 업소들이 전부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네네네. 좀 메리트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보완을 해야 네네. 되지 않을까. 이제 전주시나 네네. 또 막걸리 업체라든가 그리고 또 네네. 공연도 좀 음. 뭔가 문화 행사가 같이 곁들여져서 했으면 네. 야시장도 활성화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풍류를 즐긴다. 예, 뭐 예. 그 하여튼 막걸리를 마시면서 그런 예, 다양한 예. 공연도 좀 즐기면 네네. 좋을 것 같고 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어요. 음식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이게 조금 먹는 게 좀 부족하다. 뭐 좀 많긴 한데 아, 이렇게 예, 젓가락이나 이렇게 예, 가기는 좀 예.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이렇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또 얘기해 주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음식이 가지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네. 하나라도 진짜 입맛에 척척 맞게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지수보다도 각 그 막걸리집마다 특성화, 음. 그 토속적이면서도 또 아니면 또 세련되게 젊은 친구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안주. 네, 요즘에는 젊은 층들이 또 막걸리를 많이 그럼요. 예, 즐기면서 예. 또 이 막걸리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막걸리의 그 메뉴하고는 좀 다른 것들도 많이 원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젊은 층들은 조금 깔끔한 것들을 좀 즐기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럼 저희가 이제 그 전주 지역이 한식이 또 유명하고 막걸리도 유명하고 이거를 뭐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뭐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이런 한식과 막걸리를 좀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들,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까요? 글쎄 저희가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예, 한옥마을 2010년도부터 갑자기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왔었고 그렇죠, 네. 한옥마을에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된 동기가 네. 안동이라든가 경주에 비해서 시내 중심가에 있고 네네. 있다 보니까 바로 테이크아웃 할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뭐 그 기와집들을 보면서 그 데이트도 즐길 수 있고 네네. 뭔가 매력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한옥마을이 2015년도까지는 엄청나게 번성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점들도 거의 3분의 2가 못 들어갈 정도로 꽉꽉 찼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조금 노력을 기울여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음식 없어도 너무 자만에 빠져 있었고 네네. 저희들도 조금 저도 음식을 하는 사람이지만 네네. 또 우리는 이제 또 같이 가야 되거든요. 민관하기. 예, 또 행정에서도 뭔가 전주 브랜드화를 좀 시켰어야 되는 것이 좀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또 학계에서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잘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계속 지속 가능하게 좀 했어야 되는데 네. 다른 데서 우리 전주를 벤치마킹 했었거든요. 실시가 맞아요. 네. 여수가 됐건 뭐 다른 지역에서 순천이 됐건 또 경주나 이런 데서도 근데 요새는 역으로 저희가 지금 밀리는 추세니까 네.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죠. 그 한옥마을 전주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게 잘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경주도 뭐 그 한옥 관련된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다른 지역도 많이 생겨나면서 전주의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든지 경쟁력이라는 것은 이제 네. 제가 이야기하지만 한옥마을은 지금 빨리 성장을 했고 네. 과거에는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전주가 한옥마을에 비슷한 남원광활로가 유명했었고 네. 전국적인 관광지였거든요. 근데 한옥마을이 왜 많이 오냐?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요새 네, 네. 10대, 20대들이 콘크리트 세대. 네. 이제 서울 명동에서 노는 것보다 네, 네. 부산 광복동, 남포동, 광주 충장로에서 노는 것보다 전주에 오면 자기들이 전혀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 한옥이라는 데서 네. 사 먹고 놀고 즐기니까 여기를 많이 찾다 보니까 음. 유명한 뭐 블로거들이 아니고 네, 네. 유튜버가 아니래도 그 친구들이 수없이 한옥마을을 유튜브에 띄웠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급성장을 했던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것을 저희가 좀 잘 살려서 좀 더 보완들을 해 나왔어야 된다. 네, 즉 네. 지명자산 기린봉 쪽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산책로도 좀 만들어 놓고 네, 뭐 네. 탈 수 있는 것도 해놓고 또 문화 공연 같은 거 뭐 네, 서커스는 못 오더라도 적어도 천하명인이 눈을 뜨다라는 그런 마당극 비슷한 공연이라도 네, 좀 네.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전무하다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 한옥마을이 좀 뭐랄까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운치 있게 그런 한옥들을 구경하고 이런 맛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말씀하신 대로 급성장하다 보니까 너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도 하고 이게 좀 다른 것과의 좀 그런 멋이 좀
운치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정확하니 저는 이제 그 CEO잖아요, 제가. 네네. 이제 NGO 단체도 이제 많이 해봤지만 네네. 경영자로서 이제 보는 또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공직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학교에서 못 보는 시각. 그러면 네네. 이 사람들의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유스러워야 되거든요. 아. 근데 한옥마을을 너무 이제 그 뭐 장사하는 분들한테 규율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네. 오는데 너무 통제들이 이제 많고 그 전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렇죠. 네. 예, 차도 주차할 수 있으면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음. 어느 순간부터 완장찬 할아버지 아저씨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호루라기 부르고 이렇게 좀 하는데 그 친절하게 네. 가급적이면 전주라는 데가 친절한 우리 전주는 옛날부터 친절한 도시고 실제 음식의 고장이잖아요. 옛날 그렇죠. 한정식 네. 유명해가지고 네네. 전주가 최고의 음식 고장으로 뛰었는데 좀 그런 친절도에서 저희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네. 그게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또 외지에서 그 들어오신 분들도 원래 이제 여기서 장사하셨던 분들 많으시고 또 외지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면서 그렇죠. 약간 좀 그렇게 된 것 같기도 예. 합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이 외 관광객들이 전주가 유명했던 게 아까 말씀하신 한식 음식이 굉장히 또 유명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외기지의 관광객들이 오셔서 전주의 음식들 특히 맛있기도 했었는데 이 음식 가격이 너무 또 갑작스럽게 올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저기 그 전주는 음식 가격은 어디나 관광지가 되면 좀 올라가는 건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 퀄리티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뭐 우리가 강릉이나 이런 데 가면 10만 원짜리 음식도 뭐 부담 없이 사서 드시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전주 비빔밥이나 이런 데 업소에서 좀 어렵게 잘못됐던 부분들은 이제 너무 손님을 100명 받아야 될 집에서 그렇죠. 네. 300명, 400명을 받으면 제 시간에 조리가 돼서 음식이 못 나가잖아요. 네네. 식어서 나가거나 이러고 또 불친절을 하게 되면 네네. 거기에서 왔던 것들이 컸지 가격은 네네. 소위 그 일반적인 왜냐하면 싼 거 드시려면 분식점에 가서 비빔밥 드시면 되거든요. 근데 네네. 전주 비빔밥이나 한정식이 30% 비쌌어도 파워 브랜드 같이 퀄리티가 높았기 때문에 하는데 음식 가격 갖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특히 거기 네네. 걸맞게 음식이 나갔느냐, 네네. 서비스가 제대로 됐느냐, 네. 이제 이것이 좀 문제다고 저는. 그렇죠. 그게 음식 가격만큼 퀄리티가 그렇죠. 아니니까 사람들이 아니었죠. 이 가격 대비 네. 너무 비싼데 별로 맛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맛있게 조리를 해도 음식이 나가는 과정에서 손님상에 5분 안에 3분 안에 이렇게 원스톱으로 가야 되는데 네네. 20분 걸려서 나간다고 보면 다 싱겁고 나가서 찬밥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기다리기도 예. 근데 기대해서 왔는데 오래 기다렸는데 그게 엄청 기대하고 왔는데 식어서 나오면 네. 왜 미리 해놓은 밥을 주냐고 또 손님들이 그래서 그 손님을 용량에 비해서 네. 과부하되게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전주가 이 음식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구직난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전주시나 이런 데서 좀 인력 뱅크를 해서 그런 그런 걸 어떻게 메워주지 않으면 주인 입장에서 아마 한옥마을에 옛날에 한참 번성했을 때 네.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좀 힘들면 직원들이 나가버리잖아요. 또 월급을 많이 줘도 안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걸 우리가 세밀하게 보고 네. 조사 분석을 해가지고 네네. 한옥마을에 친절하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 직원들이 친절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네네. 타 지역은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전주가 이제 조금 전주시나 전라북도가 이제 행정에서 네네.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살펴주시면 감사하죠. 네네. 그럼 뭐 음식점주들께서도 자율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이런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그 전에는 이제 이 음식점과 소통을 좀 한 10여 년 전에는 많이 했었어요. 네네. 저도 이제 사단법인 한정식 발전 협의회도 제가 만들었고 네네. 사단법인 전라북도 음식문화관광진흥원도 많이 했는데 근래 한 8년 정도부터는 조금 음식에 대한 이제 전주가 전라북도가 음식이 먼저거든요. 제일 왜냐면 네네. 항만도 없고 공항도 없는데 전주 음식은 뭐 세계적인 음식이다라고 이제 이미 정평이 나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은 전주시에서 좀 해주시는 것이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또 이 전주가 막걸리 축제 또 가맥 축제 굉장히 또 이 전주 시민들도 그렇고 또 관광객들도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런 전주시 전라북도 요즘 뭐 세계 음식 문화 축제 뭐 음식 창의의 도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주 음식의 고장 전주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그 전국을 우리가 다니다 보면 네네. 부산 같은데 이제 부전동에 국제시장 옆에 새벽 시장까지 있어요. 네네. 야시장. 그리고 광안리 가도 야시장들 있고. 네네. 근데 전주는 이제 이 막걸리라는 이 브랜드를 전주가 잘 활용을 하게 되면 막걸리 속에는 모든 게 김치에서부터 깍두기까지 네네. 하다못해 뭐 떡갈비까지 뭐 불고기까지 전부 안주가 될 수 있어요. 전인데도. 네네. 그래서 저녁에 막걸리 아리랑이라는 어떤 그 테마를 가지고 네. 문화행사 겸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행사가 야시장이 열어지게 되면 아마 전주가 미식의 도시로 전주가 아마 풍성하게 될 거고요. 네네. 또 감액 이야기 하셨는데 감액이 얼마나 좋은 우리가 전주가 또 갖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감액에 보면 뭐 오징어뿐 아니라 뭐 땅콩뿐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북어포도 있고 또 통닭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그 맥주와 어울릴 수 있는 안주들 개발도 어마어마하게 될 수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전주가 막걸리와 감액을 잘 살리는 야시장 특성화 산업을 좀 하면은 전라북도 14개 시군과도 연계돼 가지고 엄청나게 풍성한 전주는 미식의 도시로 세계적인 미식의 도시로 외국인들도 전주 한옥마을도 보고 정해 가서 막걸리 아니면 또 우리 감액 먹을까 이런 참 행복한 네. 관광을 아마 꿈꾸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그 막걸리도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린 지역마다 다 특색도 다르고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이 막걸리를 전통적인 막걸리 말고 또 새로운 색다른 막걸리들을 굉장히 많이 와인 같은. 네네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막걸리 컬러풀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네네. 또 칵테일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와인잔 같은 막걸리 잔을 만들 수도 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네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음식 사업을 거의 40년 가까이 해왔지만 네. 저는 이제 이 필드에서 쭉 느끼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청년기부터 지금 살아온 것을 전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네. 젊은 친구들이 요새는 먹고 놀고 즐기는 걸 엄청 좋아해 문화를 즐기면서 막걸리의 이제 청년화, 다변화 네. 이게 이제 우리의 전통 막걸리도 있지만 음. 청년들이 그 소믈리에 뭐 좀 그 뭔가 약간 그 컬러풀한 네, 그런 그런 것도 예, 있고, 와인 네. 같은 네. 그 즐길 수 있는 네. 거기에 맞는 안주들 네네. 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전주에 뭐 물갈비하고 막걸리 한잔 할 수도 있고 네. 그러잖아요. 전주에 이제 뭐 저 육전하고 막걸리 한잔 할 수도 있고 그런 네.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서 만들어 네. 가야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것들을 유지하고 발전시킨 것도 필요하지만 또 같이.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변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20대, 30대, 40대, 50대가 다양한 네. 자기 문화를 즐기면서 네네. 또 옛날에 이제 70년대 그 어르신들은 또 옛날에 뭐 청춘국장 같이 이제 옛날 생각하면서 네네. 드시는 그런 네네. 눈물국장 그런 막걸리 이게 네네. 다양한 그런 막걸리 집들이 생겨나야 되겠죠. 네. 근데 뭐 그렇게 하려면 그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데 젊은이들이 뭐 소믈리에나 막걸리 그런 거를 조금 개발하고 네. 또 그런 것들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네. 학문적으로 안 되는 것과 이제 행정적으로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CEO 이게 우리가 백종원이라는 친구가 지금 상당히 그 CEO로서 잘 나가잖아요. 네네. 이제 저도 CEO로서 이제 평생 뭐 20대 때 부산 광복동 남포동도 다니고 아, 20대 네네. 때 제가 일찍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네네. 가서 한두 달씩 놀다 오기도 하고 뭐 광주 충장로도 가서 놀다 오고 네. 대전 먹자고 이렇게 다녀보면서 지금 맞춤형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좋은 이제 저도 나이가 있지만 젊은 세대나 전주 행정이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네. 사업에 대한 그리고 또 전주 관광객들이 와야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런 매뉴얼을 짜가지고 그러면 각 여행사들이 있고 네네. 또 관광버스 기사들이 막걸리 가서 먹고 또 그런 안주 다양한 것을 또 쇼핑할 수 있고 네. 그러면 또 본인들이 인센티브가 생겨나잖아요. 네, 이제 네. 전주와 여수의 차이점을 딱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 여수 가면 인센티브가 많아요. 식당 가도 인센티브가 있고 관광버스가 또 그다음에 케이블카 타면 케이블카 타는 데서 인센티브가 있고 네. 크루즈 배 타면 배 타는데 쇼핑하면 쇼핑하는데 또 뭐 요술공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자 그렇듯이 전주도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야시장도 있고 또 안주 같은 걸 먹고 뭐 이런 걸 와서 맛있으면 또 사갖고 갈 거 아니에요. 네네. 식품도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을 한번 잘 한옥마을과 좀 주변에 동문사거리라든가 웨딩의 거리라든가 네네. 관통로라든가 네. 또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갱단길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쭉 집성촌을 만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한옥마을이기도 하고 각각의 저기 고유한 게 있긴 한데 이게 연결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이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최고 중요한 것은 이제 네. 행정할 때 잘 봐야 될 게 한옥마을에서 공연하고 문화행사를 해서 알리면 네, 유튜브에 통해서 청소년들이 됐건 사람들이 보고 와요. 네, 근데 팔복동이라든가 멀리 떨어져서 그걸 찍은 것은 전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냐? 그런 데는 다른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한옥마을을 주 살려서 한옥마을을 통해서 모든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이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네, 네. 기와집 있고 한복을 입고 맛있는 걸 먹고 막 이런 유튜브가 나가면 전주에 수없는 사람들이 오게 되죠. 네, 이제 네. 밀려나서 팔복동도 가고 이제 저기 삼천동도 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네, 네. 요새 한옥마을을 집중화하지 않는 것들이 조금 내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잘 이제 이해를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사님 말씀은 한옥마을을 좀 집중해서 거기를 거점으로 그렇죠. 해서 활성화가 된 다음에 이렇게 점점 넓혀 나가는 게 필요하시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제가 옛날 유튜브들 네, 네. 또 블로그들 왔을 때 한옥마을에서 천하명인이 눈을 뜨다면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기자단이 있었어요. 네, 네. 글쓰는 블로그 기자단이 있었고 파워 블로그가 버스가 막 몇 대씩 와가지고 찍고 가요. 네, 네. 근데 한옥마을 아닌 데서 오면 안 와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살펴봐야 될 거다 행정에서. 네. 이게 행정에서는 그냥 차가다 막 삼천동에다 해놔도 뭐가 올 것 같지만 아이 서울이고 부산이고 광주고 대전이고 더 잘 만들어 놓은 데도 많잖아요. 근데 네네. 한옥마을에서 뭘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 아직도. 네네. 그 음식과 관련돼서 전주가 음식 전통의 그런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요즘에 뭐 전주가 그렇기 때문에 뭐 청년들 정책들을 많이 폈는데 실은 많이 이게 실패하고 청년들도 오래 하진 않고 있더라고요. 이 청년들이 사업을 할 때 이제 그 아이디어도 좋고 네, 모든 것 좋지만 이제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현실 감각이에요. 네. 그래서 청년들이 하다 보면 동맥경화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네네. 암초에 부닥치게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청년기부터 지금까지 사업해 왔을 때 네. 이제 가르쳐 주고 싶은 것들 있죠. 그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음식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주방에서 일을 해야 되고 열악한 환경이고 네, 또 거기에서 이제 본인들이 얻어지는 소득도 또 조금 잘 되면 나태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네, 네, 네. 식재료 구입에서부터 전처리해서 음식을 만드는 과정 또 사람을 다루는 과정 아무리 잘 돼도 사람을 잘못 다루면 사람들이 삐쳐서 나가버리면 그 순간 또 힘들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많이 들여서 몇 천억을 갖고 온다고 해서 집을 져놓는다고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거기에 옷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안 맞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우리가 저기 경상도 어딘가요? 그 봉화 쪽인가 선비촌 같은 데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아마 그 한옥마을 비슷하게 네, 해놨을 네, 거예요. 네. 운영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맞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 네. 나중에는 안 되니까 다 그게 네. 이제 흉물이 되죠. 네. 이제 그래서 현실 감각이라는 것은 이제 진정한 그 사업가들 네. 우리가 백화점에 입주해도 뭐 의류면 의류를 잘 파는 사람 네, 네, 네. 또 그게 액세서리면 액세서리를 잘 이게 맞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들어가야 되고 청년들은 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실행 즉 이제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백종원 씨가 여기저기 해줬어도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백종원이라는 분이 이제 워낙 바쁘니까 계속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주에서 고민하고 어떻게 풀어가고 또 부산에는 무슨 여행사들이 있고 네, 네. 광주는 무슨 여행사들이 어떻게 연결해서 너희들이 유지가 이제 계속되고 또 이런 안주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이걸 브랜드화해서 전주에 가령
전라도 음식량이다 하면 광화문에도 있고 광주 충장로에도 있고 네네. 그런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네네. 그럼 어쩌면 이 전주에서 이렇게 정착하려고 하는 청년들과 전주에서 또 이사장님처럼 오랫동안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좀 멘토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하나의 역사, 그러니까 100년이 왔다 갔다 하는 역사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데 이제 네네. 적어도 사업만큼만은 CEO가 네네. CEO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CEO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는 저 같은 경우도 한 지금 제 나이가 68인데 네네. 50년 가까이 음. 그 옛날 서울, 부산 다 뛰어다니면서 사업을 해왔은 게 그래서 너무 현장 경험이 많고 네. 또 네트워크도 그만큼 많이 돼 네네.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집밥 대전도 한옥마을에서 저희가 하는데 부산의 세부산 고속이라고 최고 큰 관광 여행사 네. 정판덕 회장님을 각별히 제가 좀 오시라고 해서 30명 모시고 오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인적인 네트워크도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는 이제 친구들 네네. 또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고 보면 그 순간부터 이제 나랑이 부닥치고 되고 장사가 안 되면 네. 아무리 좋은 집을 줘줬어도 그 집 자체가 운영이 안 되니까 문을 닫아야 되겠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미래 세대한테 많이 가르쳐주고 싶어요. 네네. 전주 음식의 도시, 음식 창의의 도시인데 뭐 한식과 관련돼서 비빔밥 뭐 그리고 막걸리, 콩나물국밥 이 대표적인 한데 좀 종류가 좀 더 넓어져 같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제 전주가 네네. 본래 70, 80년대 농경사회 때 잘 살았잖아요. 네네. 요정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고관 대작들이 전주에 오면 네네. 요정에서 너무 잘 드시고 가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동아일보나 이런 데 60년대 신문도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가 관광의 메카였어요. 실질적으로는 네네.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이제 우리가 딱 가을 오면 내장산, 여름 오면 무주구천 동편산반도 네네. 그잖아요. 그리고 대둔산, 마이산, 남원강알로는 민속관광지로 최고의 으뜸이었고 그래서 네네. 금산산은 아마 그 최고의 미륵불을 이렇게 실내에 있는 미륵불을 해놔서 수학여행단들도 자는 유스 호스텔들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지방화 시대 때 오히려 이제 그걸 대비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방화 시대 때는 지금 관광 산업이 지금 전국 꼴찌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옛날에는 경상도나 타 지역에서 밥 먹을 데가 없다고 해서 전주에 2시, 3시가 넘어서도 전주에 와서 밥 식사들을 하고 네. 관광하다 보니까 전주 비빔밥 이제 한정식은 거에서 비싸고 네네. 뭐 관광하고 못 드시잖아요. 이게 그렇죠. 간단한 네. 비빔밥을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중앙회관이라는 데가 좀 유명했거든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네네네. 네. 가보면 관광 여행사 이 명찰이 막 100개 이상이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미원탑 옆에서. 네네. 그때 10대 때 가서 보면 그래서 네네. 전주가 그게 음식의 고장인데 비빔밥도 30%가 비쌌었어요. 옛날부터. 네네네. 근데 저희가 비빔밥에 대한 지리적 표시도 잘하고 잘 나가다가 조금 관리를 그래서 행정과 이 업소들도 좀 더 깊이 한번 더. 네네. 그러면은 뭐 이사장님께 생각하실 때 이사장 아까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한식업의 종사도 오랫동안 하셨고 그러면 전주 한식을 알리기 위해서 뭐 지자체 차원에서 뭐 해야 할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음식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전라남도를 비교는 예로 벤치마킹을 가봤을 때 네네. 현장에서 답을 찾아요. 음. 그래서 그 풍뎅이 마을 가서 네네. 제가 가서 이제 견학을 하면서 이제 집밥을 먹었었는데 네네. 그때 제가 한정식 협회 이제 만들어서 이제 먹었을 때 가서 보면 야, 이 학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 풍뎅이 마을 촌장이. 네. 하도 이야기해서 이제 행정에 계신 분들은 왔다 떠나시고 교수님들도 왔다 가시니까 그렇죠. 네. 이제 교수님이랑 행정에 계신 분들보다도 행정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네. 학문적으로도 잘 돼 있어. 그래서 현장에 있는 그 수십 년을 끌어갈 사람들을 계속 그분들이 위주로 좀 컨텐츠 개발해서 알려주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네. 그 집이 명소가 되겠죠. 그렇죠. 네. 가령 네. 뭐 A라는 한정식 집이 그 사장이 많이 알고 유명하면 그게 세계적인 음식점 같이 이렇게
별도 탈 수 이게 그런 걸 좀 장려해서 네. 예, 음식점 업소가 오래되고 끊임없이 음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연세가 있고 지금 네. 70이 다 돼가지고 그런 분들을 찾아서 대화도 네네. 좀 해주면서 그분들한테 답을 찾아서 청년 세대들한테 네. 인지해주면 참 뭐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관련된 전문가들 뭐 많이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 또 오랫동안 그런 경험을 쌓으신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같이 또 참여하시고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되면 더욱 전주가 음식의 도시, 음식창의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련돼서 이 사장님도 한식의 어떤 세계와 한식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뭐 정책적인 부분이나 연구 이런 것들도 하고 계시죠? 예, 저는 지금 최고 우리 전주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식당 오픈한 적이 없을 정도로 네네. 과거 60년대에서부터 90년대까지는 이루어졌는데 요새 이제 그게 좀 많이 이제 퇴색이 됐죠. 근데 전주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주 브랜드의 파워 브랜드, 네. 뭐 전주의 비빔밥, 세계적인 비빔밥, 전주 비빔밥 브랜드가 있어서 연간 1조 이상을 전국의 네트워크에서 전주 비빔밥이 광화문에도 팔고 광주 충장로에도 팔고 부산 광복동 남포동 대구 불로동에도 파는 그런 음식점이 생겨났어야 되고 네네. 또 전주만의 특성화된 전주 뭐 불고기집이 됐건 네. 전주 떡갈비집이 됐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한정식은 프랜차이즈 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그렇죠. 네. 이제 워낙 그 거시가 있어서 그래서 전주 콩나물국밥이 됐건 전주만의 어떤 브랜드들이 아니면 전주 김밥이라는 브랜드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전국에 몇천 개 있으면 좀 아마 김간의 김밥이라는 데가 아마 네네. 연간 1조를 넘는 그런 수익을 올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전주라는 이름의 그런 파워 브랜드가 지금까지 없다는 것은 저 자신부터 부끄럽고 저희 우리 행정이나 모든 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네.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네. 그것은 한옥마을에서 우리 음식 젊은 친구들한테 퍼포먼스를 좀 많이 하자. 네. 유명 그러면 블로그를 안 불러도 네. 젊은 친구들이 찍어서 전국에 다 날리다 보면 네. 그 음식이 특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즘 외국인들 한식과 관련된 인식들이 조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 뭐 과거에는 거창한 그런 한식이지만 요즘에는 이 드라마의 영향으로 뭐그 라면도 한식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좀 변화하고 있어서 라면이 매력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이제 우리가 요새는 이제 음식을 이제 융합한다고 하죠. 네네. 그래서 우리 한식이 많이 발전된 것은 네네. IMF 이후에요. 네네. 더 업그레이드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대기업에서 나와서 한식하는 걸 배웠어요. 네네. 배우다 보니까 칼라풀해졌잖아요. 네네. 많이 칼라풀해졌고 그래서 라면을 참 그 라면에다가 네네. 우리 뭐 산나물이 됐건 네네. 아니 우리 전라북도에서 나는 서해에서 나온 깃불에 나오는 뭐 백합이 됐건 이런 걸 한번 좀만 넣어서 드시고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전주 환상적인 맛이 예, 나죠. 전주 라면, 뭐 전라북도 라면 뭐 이런 것들도 생겨날 수 그렇죠. 있죠. 예. 라면 브랜드 할 수 있고 지금 네네. 엄청 그 왜냐하면 개운하고 그 라면이 네네. 나름대로 그러다 우리 전라북도 식재료를 넣게 되면 네네. 특히 이제 해산물 같은 거 네네. 기가 막힌 맛이 또 네. 그런 것들 좀 많이 좀 생겨났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끝으로 뭐 시민분들, 청취자분들한테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 네, 해주시죠. 우리 이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 네네. 또 전주 시민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라북도 맛집, 전주 맛집이라는 검색이 거의 이제 전주 맛집에는 없습니다. 네네. 이것은 참 아쉬운데 우리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나 전주시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가야 될 것은 전주 음식 세계화니까 네네. 같이 전주에 오신 관광객들한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맛있는 집으로 소개해 주시고 같이 향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뭐 어떤 일 할 때 배가 든든해야 잘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전통 풍습에서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예법이 있는데 관광도시 전주가 다시 찾는 전주가 되기 위해서 맛과 멋
살아있는 한국적 정체성 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문화국제협회 김관수 이사장님 모시고 한국의 맛과 멋 전주의 음식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김관수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한번 또 찾아뵙도록 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노래 버스커의 막걸리나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네. 그 노래 좀 준비했습니다. 막걸리나 예. 들으면서 오늘 시간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MHz 진행의 최성원이었습니다. 버스커 막걸리나 들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